자, 이번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은 프로그램 언어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동안에 획일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런타임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리 우리들이 예견해 놓은 명령어가 수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어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문에는 반드시 조건식이 들어가줘야 되죠. 앞서 우리는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건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if 문장이나 while문과 함께 그들의 조건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제어문, if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while문이 나와질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제어문이나 반복문 안에서는 반드시 해당되는 그 상태를 판단하는 조건식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앞서 배웠던 테스트 문장이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제어문 한번 살펴보시죠.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명령의 흐름을 제어를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조건문 안에 있는 명령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수행된 결과가 true인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되는 거고요. false인 경우에는 0 이외의 값이 대부분 1이죠. 그 값이 리턴이 돼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 해당되는 그 조건식 이하에 있는 명령어들이 수행이 되게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 문장을 구성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문은 대부분 테스트와 함께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꼭 그것만이 아니고 조건절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뭔가 값을 리턴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테스트만이 아니고 실제 다른 명령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단 0은 true로 0 이외의 값은 false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어문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 제어문이 구성이 되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해당되는 조건이 맞을 때만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 하고 싶은 경우죠. 그래서 if 조건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라면 danger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식의 결과값이 false라면 이 부분은 전혀 수행이 되지 않고요. fi 이후의 문장으로 분기를 하겠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로를 열었다면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if로 시작되는 제어문은 이 if의 범위가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fi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if된 fi 문장은 반드시 이 조건절이 성공, true일 때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커맨드 리스트는 옵셔널하게 수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모두 이 if 문장이 끝나고 나면 fi 이후의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쉘을 표준 출력에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if $1이 이 쉘 스크립트가 수행이 될 때 입력된 아규먼트 1이 -f라면 그렇다면 danger를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예를 보면 체인지 모드로 일단 요 if.sh를 실행 권한을 주는 거를 한번 예시를 해 보여드렸고요. 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if.sh를 수행을 하면서 아규먼트 줘야 되겠죠.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명을 입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봤던 요 if절이 수행이 돼야 될 텐데 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죠. first.sh가 일반 파일이라면 자,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i 이후로 문장이 분기해서 요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만약에 일반 파일이 아니라면 요 danger는 수행이 안 되는 거고요. 막바로 fi 이후의 문장으로 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first.sh는 일반 정규 파일인가 보네요. 그래서 danger이 수행이 됐고 end 문장이 수행이 됐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어문을 구성을 하는데 반드시 조건절로 성공할 때만 어떤 임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절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본 if된 fi 문으로는 그러한 형태를 구성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if된 else fi 형태가 나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필요하다면 이 형식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if 조건식이 나올 거고요. 조건식에 부합이 되면 이 덴절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는 거고요. else라면 아니라면 이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돼서 각각 덴절이든 else절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fi 이후의 문장으로 분기를 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예를 보죠. 자, else.sh라는 파일 미리 짜놓은 거를 표준 출력으로 소스를 보고 있는데요. 자, 실행하면서 입력된 아규멘트 1이 일반 파일이라면 덴절이 수행이 될 거고요. 아니라면 fi로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어도 뭔가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이 수행이 될 거고요. 덴절이든 else절에 있는 거든 어쨌든 뭐든 하나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i 이후의 문장으로 또 프로그램이 분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의 케이스만을 부합이 될 때, 두 번째는 성공이라면 또는 실패라면 이런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좀 더 복잡하게 어떤 조건절이 세분화된 거죠. if 이 조건절이 맞다면 덴절을 수행하는 거고요. 막바로 false라면 else 문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분화된 조건이 또 있는 거죠. else if라면 커맨드 리스트를 수행하는 거고요. else if는 계속적으로 해당되는 조건들을 쪼개서 더 추가로 나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else if가 나오고 해당되는 커맨드 리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else에 의한 커맨드 리스트가 나와지는 이런 케이스가 세 번째로 제어문에서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첫 번째나 두 번째 형태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겠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런 경우는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의 조건일 때 부합되는 커맨드 리스트를 수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elsif.sh라는 파일 스크립트 출력을 해봤습니다. 입력된 아규먼트가 정기 파일, 일반 파일이라면 이 명령을 수행할 거고요. elsif 디렉토리라면 이 명령을 수행을 할 거고요. 더 elsif가 더 나와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만 예시를 보여줬고요. 일반 파일도 아니고 디렉토리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else를 통해서 이 명령이 수행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if된 elseif는 계속적으로 나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else를 통해서 이 제어문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 제어문을 구성을 프로그램 안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세 번째 형식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소스의 가독성이라든가 소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케이스 문행과 같은 제어문이 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C 언어의 스위치 문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용도인데요. 이 케이스 문장은 여기에 있는 if된, elseif된, else에 대한 문장을 변화해서 좀 더 소스를 오티마이즈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C 언어의 스위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케이스 평가되고자 하는 값이 요 안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 값이 패턴 1에 들어간다면 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될 거고요. 패턴 2라면 해당되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될 거고요. 이 패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else if를 통해서 나열이 되듯이 나열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모든 패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보면 if라든가 else if 이런 모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else로 해당되는 명령이 수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패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스위치 문장에서는 디폴트라는 값이 있죠. 자, 우리 쉘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런 디폴트의 역할을 이 asterisk라는 값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가 모든 패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디폴트인 이 asterisk의 커맨드가 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케이스 문장 안에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스위치 문장에서는 브레이크문이 나오죠. 우리 C 언어에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패턴에 부합이 된다면 뭐 1번이든 2번이든 해당되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맨드 리스트가 끝나면 이 케이스 문장의 뒤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디폴트든 패턴 1이든 2든 해당되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이 케이스문 뒤로 분기를 해서 그 다음에 문장이 수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패턴 안에서 이 케이스문 안에서 분기를 해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용도 우리 C 언어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여기 있는 요 값을 통해서 브레이크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턴들의 커맨드가 끝나는 뒤에는 이렇게 브레이크의 의미가 들어가진 거를 여러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통해서 케이스 문장을 완전히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case.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소스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에코를 통해서 메뉴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명령들을 쉘을 통해서 실행하게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명령어들이 출력이 된 이후에 read라는 명령을 통해서 표준 입력으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있는데요. 입력된 값은 이 cmd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echo라는 명령들이 쭉 실행이 될 거고요. 커서가 이 부분에서 깜빡깜빡 하고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케이스 문장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1번을 치면 who가, 2번이면 date, 3이면 pwd, 4면 ls가 수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입력해라 라고 하고 커서가 여기에 깜빡거리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1번을 입력하면 패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 1에 부합이 되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될 거고요. 브레이크 문장을 통해서 else 이후로 문장이 다시 분기가 되겠죠. 만약에 2를 입력했다면 date라는 명령이 수행이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else 케이스 이후의 문장으로 다시 분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입력했다면 해당되는 패턴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될 건데 만약에 1에서 4 이외의 값이 입력이 됐다면 디폴트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아스테리크에 있는 패턴에 있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겠죠. 에코 입력 범위를 초과했다. 이런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패턴에는 반드시 하나의 값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패턴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의 커맨드 리스트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여러 개의 패턴을 이렇게 나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1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 개의 패턴이 하나의 케이스로 이렇게 나열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1번이나 또는 A를 입력했다면 여기에 파이프가 입력이 됐죠. 1번이나 A를 입력했다면 who가 수행이 된다는 거죠. 2번이나 B가 입력이 되면 date가.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한 거지만 이 파이프 명령을 통해서 패턴은 더 나열을 해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소스를 보면 1에서 1, 2, 3, 4 또는 A, B, C, D 이 8가지의 값이 입력이 되면 해당되는 패턴에 있는 명령어가 수행이 될 거고요. 이 8개 외의 값이 입력이 된다면 디폴트의 명령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명령이 수행이 되고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else, 이 케이스 이후의 문장으로 분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린 그 쉘 스크립트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문장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어문을 사용하는 골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쉘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면 이런 골격 속에서 이런 패턴이라든가 조건들 또는 실제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수행이 되는 명령어 리스트들 이 부분이 해당되는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요 내용들, 이 명령어들을, 이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제어문이 조건절이나 커맨드 리스트와 함께 수행이 된다 하는 문법적인 요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명령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이거나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쉘 스크립트를 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계속 C 언어 공부하듯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제어문을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엔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라면 이 반복문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 쉘 스크립트에서도 이 반복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문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쉘 안에서 반복문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정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거죠. 좀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건절이 무한루프가 되도록 구성을 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나 컨티뉴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명령어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때 그에 걸맞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쉘에서는 반복문 크게 세 가지의 명령어를 반복문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for문의 형태, while문의 형태, until문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각각씩 두 던에 있는 명령어 리스트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약간씩의 어떤 사용 목적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for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for문은 value 리스트에 있는 값이 하나씩 이 인절에 있는 변수에 할당이 되면서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됩니다. 두 던절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 리스트에 있는 값이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할당이 돼서 이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는데 밸류 리스트의 값을 모두 소진했다면 이 반복문은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문은 밸류 리스트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개수만큼 하나씩 순차적으로 인절에 값이 할당이 돼서 커맨드 리스트, 즉 두 던에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체화 시켜보죠. 자, for1.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자, for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던에서 이런 명령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건데, 자, 밸류 리스트에 A, B, C라는 세 개의 값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던이 수행이 되는 동안에 각각 한 번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 in이라는 변수의 밸류 리스트의 값이 할당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두 도원에 있는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i의 a라는 밸류 리스트의 아이템이 할당이 돼서 이 명령어가 수행이 될 거고요.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와서 b가 그 다음에는 c가 들어가서 이 두 도원절에 있는 명령이 수행이 될 거고요. 밸류 리스트가 3번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죠. 자, 그 이후에는 for문은 빠져나와서 이 이후에 문장이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for문은 이 밸류 리스트가 생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밸류 리스트를 어디에서 가져다 사용을 하게 되느냐. 두 번째 스크립트를 한번 보죠. for2.sh가 있는데요. 이 밸류 리스트는 직접 쉘 스크립트 안에서 입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규먼트, 즉 인수를 통해서도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밸류 리스트가 없죠. 두 번째 for문에서는 for하고 i라는 변수가 나와 있고요. 두 던절이 있는데 이 밸류 리스트를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i의 아이템들이 각각 순차적으로 할당이 되느냐. 자, 쉘을 실행할 때 이렇게 A, B, C 실행을 했죠. 그래서 각각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라는 아이템이 이 i라는 변수에 할당이 돼서 두 던절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아규먼트가 모두 소진이 되고 나면 for문은 종료가 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for문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밸류 리스트가 존재한다면 인수를 통해서든 아니면 쉘 스크립트 아예 입력을 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for문을 통해서 두 던절에 대한 반복을 수행을 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드밴스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쉘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입력을 받을 때 옵션들이 함께 결부돼서 사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많이 사용이 되는 아주 좋은 예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for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파싱 과정, 명령어의 파싱 과정을 수행을 하도록 해놨는데요. 자, for문이 있고요. i라는 변수가 있네요. 두 던절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텐데요. 자, 케이스 문장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여기에 평가되고자 하는 값이 있고요. 여기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f, -x, -v, 그 다음에 디폴트 형태인 아스테리크가 있고요. 마이너스 문자와 함께 임의의 한 문자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패턴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체인지 모드로 실행 권한을 줬고요. for case라는 쉘인데, 자, 실행을 했습니다. for문의 밸류 리스트를 아규멘트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죠. 자, 이 명령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실행할 때의 인자들을, 옵션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f, -t, x, -v, a, b라는 인자와 함께 이 쉘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f는 요 각각들은 이제 밸류 리스트가 되겠죠. 자, 여기에 i의 값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케이스문 안에 있는 패턴에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f나 x나 v는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패턴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게 화면에 출력된 거를 보시게 됩니다. -f, x, v. 여기에 각각의 패턴에 수행된 명령어가 수행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A와 B는 이 케이스 안에 있는 패턴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인 요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에 해당될 때는 이렇게 A 파라미터, B 파라미터는 뭐 이렇다라는 디폴트 상태의 어떤 커맨드 리스트가 수행이 됐습니다. 자, -t를 볼까요? -t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디폴트, 즉 패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라는 문자와 함께 아스테리크가 있죠. 어떤 임의의 한 문자, 모든 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는 팁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이 케이스문에서의 어떤 문법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더 완성하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디폴트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케이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제 사용할 때도 많이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아스테리크에 있는 패턴에 해당이 되는 커맨드 리스트가 이 -t인 경우에는 사용이 돼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문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필요한 경우에 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for문은 이런 식으로 밸류 리스트가 소스 안에 있든 스크립트 안에 있든 아니면 아규먼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든 밸류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두 던 안에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이나 until문인데요. 이 둘은 서로 반대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while문과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느냐, for문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측면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for문은 이 value list라는 값이 고정이 된 거죠. 어떤 값들이 고정이, 뭐 아규멘트를 통해서 인자로 가변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value list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보다는 이 while문은 어떤 for문처럼 지정된 횟수만큼 실행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조건식을 통해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만족되는 동안은 무한대로 어떤 두 던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를 수행을 하게 하는, 이렇게 좀 더 가변적인 어떤 조건식을 통한 가변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이 while문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for문과. 자, 그 다음에 until문과 같은 경우는 while문의 완전히 반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until은 이 조건식이 true를 리턴하는 동안 반복을 하는 거고요. until문은 반대로 이 조건식이 true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반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대적인 개념이 될 때 while문을 쓸 건지 until문을 쓸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이 조건절이 어떤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until문이든 while문이든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건절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거는 이 반복문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e라는 것은 이 반복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컨벤트 리스트를 수행을 하다가 continue를 만나면 다시 위로 반복문에 위로 올라가서 실제 두돈을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다시 조건절을 평가를 받고 두돈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돈 사이에 있는 컨벤트 리스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런 측면이 컨티뉴 명령이 될 텐데요. 이 브레이크나 컨티뉴가 이 두돈 사이에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명령어의 흐름을 잘 제대로 세부적으로 제어를 하시는 거 이런 기법들이 여러분들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3가지 스타일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어려운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while이나 until문에 대한 예제는 제외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쉘 스크립트에서의 반복문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